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약물의 장기 부작용, 은폐된 진실입니다. 약물에는 두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 부작용, 하나는 장기 부작용입니다. 단기 부작용은요, 약물을 복용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부작용인데요. 대부분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경험을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경험을 합니다. 네, 일부이긴 하겠지만요. 그러나 이게 이제 약물의 부작용이라는 게 의약품 설명서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알게 되죠. 그래서 단기 부작용은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약물의 단기 부작용은요, 약물 자체가 내 몸맘에 일으키는 부작용입니다. 약물 자체가 일으키는 부작용이죠. 반면에 약물의 장기 부작용은요, 좀 다릅니다. 3개월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약물을 복용할수록 길게 복용할수록 더 많이 나타나죠. 더 자주 나타나고요. 이 약물의 장기 부작용은요, 복용하는 분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의약품 설명서에도 나타나 있지 않죠. 그 이유는요, 내가 길게 복용하면 할수록 이 약물에 내 몸맘이 의존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약물의 장기 부작용은요, 약물을 장기 복용할 때 나타나는데요. 어떤 약물을 장기 복용할까요? 그 대표적인 약이 이제 만성질병약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통풍약. 두 번째, 향정신약물을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장기 복용을 합니다. 항불안제, 항우울제, 조현병약 또는 조울증약 이런 것들을 장기 복용하죠. 세 번째는 진통제 등 증상 완화제입니다. 이제 증상만 완화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치료제로 알고 장기 복용을 하시죠. 네 번째, 다이어트 약도 장기 복용하는 분들이 요즘은 많습니다. 한국인들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약물을 장기 복용할까요? 50세 이상이 되면은요, 4명당 3명입니다. 70% 이상이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갖다가 장기 복용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약물을 갖다가 장기 복용하는 겁니다. 약물의 장기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약물의 장기 복용에 의해서 오히려 원래 갖고 있던 질병과 고통이 악화되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두 번째, 이건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약물의 내성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단약 반동이라는 겁니다. 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질병과 고통은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 원인은 이제 내 몸맘 자체의 원인이 있고요. 몸이 어떻다든지, 마음이 어떻다든지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내 몸맘의 원인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또는 장기간에 노출되어 있을 때 이게 합쳐져-가지고, 질병과 고통이 발생을 합니다. 문제는요, 이게 이제 질병과 고통은 내가 느끼는 거고, 질병은 진단을 받고 나서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원래 원인이 아니고, 내가 알게 된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또 원인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큰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치료 의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치료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면 이 치료 의존이 다시 내 질병과 고통을 악화시키고요. 원래 내 몸맘의 원인, 그리고 내 몸맘의 그 상황을 갖다가 또 악화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단기간에 일어나는 병들은, 일시적인 병들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만성적이 되잖아요.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가 전체의 다시 원인이 되는 거죠.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이 증상 완화를 통해서 증상 때문에 일어나는 합병증을 예방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장기 복용으로 해서 내가 거기 내 몸맘에 의존함으로 해서 원래의 원인, 그리고 질병 그 자체는 그것 때문에 악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장기 부작용입니다. 두 번째 장기 부작용은요, 약물 내성이죠. 이거는 이제 쉽게 알고 계시죠? 네. 장기 복용하면은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같은 약물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물의 용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다른 약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약으로 또 다른 약을 추가하거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단약 반동이라는 건데요. 역시 먼저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약 반동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혈압약의 이제 반동인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혈압약 끊으면 큰일 나. 네, 그게 바로 이제 단약 반동입니다. 원래 혈압이 높았어요. 그런데 혈압약을 먹용하면은 혈압약이 혈압을 없애는 약이 아니거든요. 혈압을 누르는 약이죠. 그래서 잘 눌렀기 때문에 이제 누른 상태로 갑니다. 그러다가 혈압약을 끊잖아요. 그럼 혈압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반동 현상이 일어나는데 반동 현상이라는 것은 원래 혈압보다 더 높아지는 것. 이게 이제 바로 반동 현상입니다. 약을 안 먹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약 때문에 반동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약을 안 먹어서 병이 재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반동 현상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평균 한 2주 정도 가거든요. 뭐 그 전에 반동 현상이 끝나는 분도 있고, 더 좀 길게 되는 분도 있지만 보통 한 2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는데 혈압약을 먹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원래 고혈압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단약 반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약물에는요, 많든 적든 단약 반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약물 중독의 금단 증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네, 중독된 약물, 뭐 마약이라든지, 뭐 몰핀이라든지, 하여튼, 네, 이렇게 마약에 중독됐을 때, 그걸 끊으면은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걸 이제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단약 반동하고 금단 증상이 거의 같은 현상입니다. 네. 이게 바로 단약 반동이죠. 자, 이러한 그 약물의 장기 부작용, 어떻게 은폐가 될까요? 네, 첫 번째가 과학적이라는 은폐입니다. 네, 약물의 효과가 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느냐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중 맹검법이라는 방법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 군에는 진짜 약을 주고 다른 군에는 가짜 약을 줍니다. 그래서 약물을 복용한 후에 이 결과의 평균의 차이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이중 맹검법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과학적이라고 하려니까 그 참가자들의 생각과 감정은 철저하게 무시가 됩니다. 네, 그걸 갖다가 발현하지 못하게 하죠. 이게 바로 이중 맹검법이거든요. 동물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동물은 생각이 없고 의도가 없고 뭐 약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사람은 약을 먹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가짜 약이건 진짜 약이건. 또는 내가 그걸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감정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이중 과학적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을 동물같이 취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과학적인 은폐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과학적인 은폐의 두 가지는요, 평균의 일반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다수한테 하는 거거든요. 다수한테 뭐 진짜 약군이건 가짜 약군이건 그리고 그 다수의 평균이 약의 효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이라는 건 뭐예요? 뭐 더 효과가 좋은 사람, 더 효과가 나쁜 사람, 효과가 없는 사람의 평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평균의 효과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약물은 모두에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암시를 하죠. 명명백백하게는 못하더라도 뭐 거의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평균을 따름인데.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는요. 과학은 평균을 일반화합니다. 일반화하는 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이게 일반화거든요. 이걸 좀 더 심하게 하는 데가 언론입니다. 네, 언론은요, 사례를 일반화하죠. 어떤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보도를 한 다음에 당신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일반화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치료제라는 은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증상 완화제인데 치료제라고 한다는 것이죠. 치료제라고 한다면은 원인을 없애는 게 치료제죠. 네, 항생제가 대표적인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균이 내 몸에 병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그 세균을 없애야죠. 네, 그게 이제 항생제입니다. 두 번째 항암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치료제라고 할 수 있어요. 수술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해결하기 때문에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맹장염 수술,
네, 어떤 이유든 하여튼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아예 원인 자체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짜 치료제죠. 치료제라고 한다면은 한시적, 네, 또는 뭐 닥터는 이제 그걸 상결이라고 하는데요. 한시적으로 복용해서 병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면 그게 치료제입니다. 평생 먹는다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복용해야 된다. 이거는 치료제가 아니고 증상 완화제입니다. 증상 완화제를 갖다가 우리가 치료제라고 이렇게 호도를 하는 것이죠. 많은 정말 증상 완화제. 고혈압약은 증상 완화제지 고혈압약을 떨어뜨리는 약이지 고혈압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을 만드는 회사, 이 제약회사죠. 또 약을 처방하는 의사, 그 다음에 또 언론, 다 공통점 밑에 깔려 있는 건 뭐겠어요? 이익을 추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제약회사, 의사, 언론에 의해서 이 장기 부작용은 의도되지 않았던 은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고 은폐된 약물의 장기 부작용 보다는요, 닥터유는 완치 훈련을 제안을 합니다. 네, 완치 훈련은 치료라는 것은 남이 해주는 거죠. 약이 해주거나 아니면은 시술이 해주거나, 반면에 완치 훈련은 내가 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치료는요, 장기간 또는 평생 받게 되잖아요. 반면에 훈련은요, 단기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만 합니다. 보통은 이제 단기간 3개월이죠. 세 번째, 치료제는 말씀드렸듯이 단기 부작용, 장기 부작용이 있습니다. 반면에 훈련은요,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뭔가 나한테 가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에는 부작용이 없는 것이죠. 네 번째, 치료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훈련은요, 내가 한 만큼은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차이죠. 안 한 사람은 결과가 없겠지만은 한 사람은 뭐 제대로 한 분들은 완치가 되는 거고요. 대충 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효과는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약물을 3개월 이상 복용할 때는요, 반드시 장기 부작용이 진행됩니다. 약을 치료제라고 처방하는 의사들은요, 대부분 이 약물의 장기 부작용을 관가를 하죠. 내가 하는 완치 훈련만이 약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게 만듭니다.